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작화라고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평을 받는 듯한 작품이라서 저도 봤습니다.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이 아래로는 스파이더버스 2라고 할게요.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호평했다는 얘기를 들으면 심리적 허들이 높아져서 생각보단 그렇게 훌륭하지 않은데 라고 말하게 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저도 제법 기대를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으리라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끝내줬습니다. 저는 이 시리즈의 1편을 보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지만 최근 본 영화 중 가장 훌륭했다고 자신합니다. 적어도 제가 본 히어로 무비 중에서는 다크나이트, 인크레더블과 버금가거나 혹은 더 나은 작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은 스파이더버스라는 세계관을 기반합니다. 덕분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반 이상이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실명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플랫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초반에는 그웬이라고 하는 서브 주인공부터 등장하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 작품의 대립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인공인 마일즈와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의 수장 미겔, 두 사람의 사상적 대립을 중심으로 한 작품이죠. 두 사람의 대립을 트롤리 딜레마로 비유하는 사람도 많았죠. 미겔의 사상이 공리주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작은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불행이 찾아온다 라고 생각하는 미겔의 모습은 그리 읽기 쉽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은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가두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파이더맨입니다. 우리가 미겔을 읽을 때 스파이더맨이라는 맥락을 제거하고 공리주의의 악마를 읽는다면 우리는 미겔에게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미겔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보죠. 지금의 작은 희생이 공동체에게는 더 큰 이득이다. 적은 희생이 정의로우니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요. 이런 공리주의의 화신의 모습으로 등장했다면 우리는 미겔에게 공감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 작품이 훌륭한 이유는 미겔에게 매우 큰 심정적 공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이 작품의 외부적인 맥락이 기능하기 때문이죠.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어크로스 스파이더버스는 스파이더맨 작품이기 때문에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미지가 외부적 맥락이라고 하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기존의 스파이더맨이 어떤 캐릭터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간의 그 받아들이는 감각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스파이더맨은 어떤 존재인가요? 청소년에서 청년 정도의 인물이며 화려한 도시 속에 숨쉬고 있고 가까운 이의 희생으로 태어나며 세상을 지켜야 된다는 숙명과 책임감을 짊어집니다. 그리고 그 나이에 히어로답게 이성을 만나면 부끄럼도 타고 푸푼한 사랑도 합니다. 살짝은 방황하기도 하고 운명에 욕지기도 합니다. 불행을 저주하면서도 불행을 찾아가기도 하죠. 스파이더맨은 미숙한 존재라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실수하는 소년이기 때문에 그의 성장이 더 와닿습니다. 그런 스파이더맨의 이미지가 있고 수많은 세월 동안 여러 매체에서 스파이더맨을 다루었기 때문에 각자가 해석하는 스파이더맨은 하나의 공통점 위에 쌓아올려진 여러 해석들의 덩어리입니다. 그것이 스파이더맨이라는 맥락입니다. 즉 스파이더맨은 다면적이고 양가적으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봅시다. 미겔도 스파이더맨이고 마일즈도 스파이더맨입니다. 두 사람은 스파이더맨이라는 공통적인 이미지 속에서 다른 행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작품은 스파이더맨 대 스파이더맨의 형태를 띈다는 것입니다. 미겔은 이 작품에서 병리적인 영주의를 보이고 불행에 체념할 정도로 숙명과 책임감을 중요시하는 스파이더맨입니다. 이 스파이더맨도 우리가 아는 스파이더맨 안에 있습니다. 좀 과장 섞어서 미겔은 만약 모르는 시민 하나가 죽을 수 있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 가까운 사람 3명이 위기에 빠진다고 해도 그것을 선택할 정도의 사람으로 읽힙니다. 미겔은 현재 이미지에서는 공리주의적으로 보이지만 그는 공리주의자가 아닌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겔 오하라가 예시를 든 말이 아니라 이 말을 건네면서 마일즈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스파이더맨에게 희생은 당연해. 그것이 더 적은 희생이니까 라고 읽으면 지엽적인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마일즈는 무모하고 철없는 스파이더맨입니다. 그는 스파이디가 늘 하는 말들처럼 스파이더맨은 언제나 둘 다 모두를 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이 스파이더맨도 물론 스파이더맨입니다. 미겔은 비교적 어른으로 설정해놓고 마일즈는 청소년으로 설정한 것조차도 이런 주제의식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서의 대립 중 우리는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스파이더맨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립을 겪으면서 우리는 기존에 알던 스파이더맨이라는 이미지가 확장되고 재구성되면서 굉장한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스파이더버스 2를 본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파이더버스 3의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될지 능히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이 맞추라는 뜻은 아니에요. 저 역시도 두 가지 이상의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아마 제 예상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전개는 스파이더버스 3에서 마일즈는 아버지를 구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구한 대가로 미겔이 말한 그 스파이더맨의 더러운 운명이라는 놈이 찾아와서 마일즈에게 불행을 안겨주려고 한다 라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스파이더버스 3에서 마일즈는 아버지를 구하지 못하고 도전해보려고 했던 순수한 소년 마일즈는 절망할 겁니다. 그리고 마일즈 옆에 미겔이 나타나서 너도 이제 스파이더맨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네, 스파이더버스 2에서는 주인공이 마일즈이지만 그가 스파이더버스 3에서 어떤 것을 겪든 스파이디로 성장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바지에서 지구 42의 마일즈가 나온 것은 스파이더버스 2에서는 스파이더맨의 정체성을 다루었다면 스파이더버스 3에서는 마일즈가 어떤 사람인지, 스파이디라는 껍데기를 벗긴 그는 도대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는 포석을 깔아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스파이더버스 2에서 미겔은 비교적 플랫한 캐릭터이고 마일즈도 비교적 플랫한 캐릭터이니 입체적이고 성장하는 캐릭터는 그웬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스파이더버스 2의 실질적인 주인공 역할이죠. 그녀는 스파이더맨을
공통적인 부분, 가족과의 불화를 겪으며 스파이더 소사이어티에 합류하고 미겔의 명령과 사상을 따르면서 생활하지만 마일즈에 대한 개인적인 친분 혹은 약간의 호감? 사랑? 잘 모르겠네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일즈에게 끌리게 되고 막바지 나오는 마일즈의 선언, 내 이야기는 내가 쓸 거야 를 보면서 마일즈 쪽으로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쐐기를 박아주는 것이 그웬이 고고머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경찰직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녀도 마일즈와 똑같은 상황에 놓여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눈 돌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경찰청장 같은 것은 하지 않아도 좋고 그웬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하니 자신도 공식 설정을 이제 위배한 존재인데 마일즈를 지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친구들을 소집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스파이더버스2에서는 그웬의 방황과 성장이 메인 소재라는 뜻입니다. 그런 그웬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 센스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탄했는데 어느 시간선을 가더라도 그웬은 스파이더맨에게 사랑에 빠져 하지만 언제나 마무리는 좋지 못했어 라고 그웬이 마일즈에게 마음을 털어놓으면서도 은근슬쩍 운명을 이유로 선을 긋는 장면이 있죠. 이 부분에서 그웬은 미겔과 비슷한 운명론자로 보이지만 마음은 마일즈 쪽으로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부분에서 마일즈가 하는 대사가 하지만 언제나 시작은 있는 법이잖아 죠. 데이트 씬에서 나오는 일종의 플로팅 멘트인데 그 멘트가 마일즈란 캐릭터를 상징하고 스파이더맨의 어떠한 모습, 큰 상처나 무거운 운명이 닥칠지라도 조금은 주눅들더라도 도전해보는 모습을 대사 한마디로 응축해놓은 듯하여 매우 마음에 드는 씬이었습니다. 작품 끝까지 그 대사만 머릿속에서 맴돌더라고요. 결국 어크로스 더 스파이더버스의 이야기는 운명에 맞서려는 뜨거운 스파이더맨과 운명에 짓눌린 무거운 스파이더맨의 대립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소니에서 주관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마블에서 흔히 나오는 대립구도이기도 하죠. 다수를 위한 정의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히어로, 철저히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면 이 작품은 스파이더맨의 운명을 마주한 마일즈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굉장히 좋았어요. 이 작품의 메인이 운명과의 대립이기 때문에 사실 빌런은 그 운명을 대리하는 존재일 뿐 이번 작품에서는 빌런 개인의 사고관이나 사상 등이 노출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팟이란 빌런이 더더욱 적절하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스팟은 대의나 정의 따위로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마일즈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심 혹은 조금은 격떨어지게 생활보호 따위로 범죄를 저지르는 빌런이었고 그 개인적인 성격도 무기 잡는 쪽보다는 한없이 가벼운 편인 모습이 딱 어울렸습니다. 이 작품이 어차피 엄청난 무게감을 갖고 있잖아요. 미겔로 대표되는 운명론에 대립하는 주인공, 안타고니스트에게 엄청난 비중을 실은 만큼 빌런은 감초 정도의 역할로 충분하죠. 사실 감출하기에는 또 압도적인 모습을 다음 편에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도 보여줘서 이런 작품에서 악역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에 대한 완벽한 해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많이들 극찬하는 영상미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한마디 던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또 하나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은 이 작품이 코미디적으로도 엄청 괜찮았다는 거예요. 저는 보면서 박장대소를 하면서 봤을 정도입니다. 가장 좋은 코미디는 그것이 코미디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해도 매력적인 대사인 경우라고 생각하는데 스파이더맨이 외출 금지라고 같은 대사는 그웬의 캐릭터성과 코미디까지 잡은 좋은 대사였어요. 그 외에도 그냥 노골적으로 재밌는 구간도 많았고요.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이 작품이 2부작이란 거, 그리고 고홈머신 이후 부분이 조금 늘어진다는 거, 그 외에는 전혀 부족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갈 때 상영이 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화 중 강력 추천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입니다. 꼭 보세요. 2번 보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